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6월 30일 목요일 장마감 후에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6월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 날마저도 사실은 투자자분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던 하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장 시작하자마자 11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그래도 어제 어떤 상승을 반납했던 그 금액만큼을 다시 되돌리나 했는데요. 결국에는 뭐 버티지 못하고 제가 볼 때는 뭐 외국계 증권사들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종가가 저가인 10만 5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그나마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코스피도 오늘 마이너스 2% 가까운 하락을 보였고, 마이너스 2%의 하락은 지난주 금요일 수준의 주가 수준인데요. 뭐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에는 물론 종가는 10만 2,500원으로 오늘 종가보다 높지만 어쨌든 시초가 때 시작했던 금액만큼은 사실은 뭐 오늘 종가보다는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뭐 그나마 조금 뭐 코스피와 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뭐 결국에는 제가 뭐 커버하고 있는 HMM이나 뭐 SK케미칼, SK바이오사이언스 왜 떨어졌냐라고 항상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말씀 드리는 게, 파는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항상 설명을 드리거든요. 뭐 그건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결국에는 공매도는 뭐 공매도 때문에 무조건 빠졌다라고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공매도가 뭐 16%고 78만 주의 순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의 어떤 매도 물량을 감안을 했을 때는 사실은 공매도로 인한 하락이 맞기는 합니다만, 지금 보게 되시면은 공매도 평균가는 10만 3,657원이고요. 종가는 10만 500원입니다. 아마도 11만 원대에서 공매도를 내리치면서 주식 뭐 지속적으로 공매도를 쳤을 거고, 들어올리는 주체가 있는 때마다 계속 공매도를 치면서 아마도 주가를 끌어내린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거래량이 78만 주라는 거는 전부 다 매도를 했다라는 뜻인데, 현재 외국 그 어떤 이 매매 동향을 봤을 때는 공매도의 물량들이 대다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뭐 사실은 오늘 같은 날 뭐 조금 그래도 제가 바래왔던 부분은 사실은 오늘 딱 한 요 정도 11만 한 5천 원, 4천 원 정도로 딱 마감을 해주면 사실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래도 소위 말해서 작전 세력들에 의해서 털리는 그런 종목이 아니고 좀 그래도 건전한 종목이라고 좀 판단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전일의 상승분보다 더 밑으로 빠지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바뀌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단기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은 어제의 상승분의 일부를 최소한 회복하는 모습이 나와줘야만이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연저점을 더 깰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뭐 시장이 안 좋아서 빠졌건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뭐 설거지 차트가 됐건 어떤 이유는 중요치 않습니다.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전일의 상승분을 회복하지 못했던 것은 팩트고, 그리고 더 큰 하락을 갖고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더 안 좋아진다고 하면은 당연히 신저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아니고 시장이 그래도 그나마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뭐 신저가는 갱신하지 않더라도 뭐 9만 후반에서 10만 초반대에서 횡보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은 1.48%, 아까 1.6%였는데 좀 반등은 했지만 어쨌든 추가적인 하락을 가져오면서 글로벌 시장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위안이 되지는 않겠지만 오늘 같은 날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10% 하락을 가져왔고요. 사실은 NC소프트도 사실은 상황은 물론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는 뭐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비슷합니다. 뭐 목표가 계속 낮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2분기 실적들 안 좋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목표가 막 SK 바이오사이언스 12만 원씩 때려버리는데, 그래도 NC소프트는 40만 원대? 지금 주가가
35만 원입니다. 그래도 상승할 수 있는 뭐 시간을 만들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금리 인상한다고 하지. 그다음에 게임이라는 게 어떤 인풋이 바로 아웃풋으로 나오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날 또 웃겼던 건 뭐냐면은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독일 쪽에서 뭐 조사가 들어간다면서 쭉 빠졌는데요. 오늘 물론 종가는 2.8%로 마감했지만 5%까지 상승을 보여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가는 기업들도 하루에 등락이 5%, 7%씩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거래량도 취약하고 수급도 취약한 상태입니다. 일부의 어떤 펀드 물량들로만으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오른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하고 떨어진다고 해서 손절매를 하는 순간 그에 반대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관망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만약에 손절을 했다고 싶으면 손절하고 아예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손절하고 다시 투자하는 순간 그 손절한 물량에 반토막 나는 거 한순간입니다. 지금 상황은 현금이 있다고 하면은 현금 보유가 최우선이고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다면 익절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이 30%였다가 5% 되더라도 결국엔 수익이 난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익절을 하면은 뭐 뼈 아프겠지만 그래도 손절은 아닌데 마이너스 3%짜리를 마이너스 10% 20%에 끊어버리면 그거는 손실액을 더 키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실인 종목들은 홀딩을 하고 수익인 종목들은 익절을 함으로써 어쨌든 뭐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어떤 플레이가 상당히 필요로 한 상황입니다. 물론 보유한 종목이 만약에 익절한 종목이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손실인 종목이 뭐 3년 4년 연속 뭐 손실이면 영업 적자면서 코스닥이다. 그런 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뭐 현금 유보율이 높고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인데 손실이면 버틸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현금 유보율이 뭐 현금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뭐 400% 500%에다가 이자 비용도 어마어마하고 영업이익 매출액이 이자 비용을 낼 만한 수준도 안 되는 그런 기업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은 내가 여기서 끊어내야 될지 아니면 홀딩해야 될지를 아주 고민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공매도는 다시 말씀드렸지만 16%로 많이 나왔고요. 대차장고는 뭐 24,000주 줄었지만 전일 57,000주 나왔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개인이 매수를 했고 외인이 매도, 기관도 매도를 했는데 뭐 연기금이 어제 매수를 하고 오늘 같은 날 연기금이 추가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 것은 다행이지만 연기금의 플레이들을 봤을 때 오히려 이렇게 하락할 때 매도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 어떤 부정적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락할 땐 가만히 있다가 상승을 할 때 팔거나 횡보할 때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연기금의 플레이를 어떤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월 마감이니까 월봉을 보게 되면은 월봉도 처참합니다. 네, 뭐 일단은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라 월봉 기준으로 특정한 이평선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지금 월봉 기준으로는 뭐 가장 하단에 와 있고 거래량이 오히려 전월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오늘 거의 25% 빠졌는데요. 전월보다 더 늘어났고 전전월보다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월봉 기준으로 최소한 이 정도 수준, 네, 이때 수준만큼 터져줘야 사실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봉은 아직 내일 남았긴 하지만 지금 상태로 보면은 내일도 뭐 큰 하락을 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이 자산 시장이 같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21,000불 가까이 되었던 비트코인도 지금 19,400불까지 떨어지면서 어떤 자산 시장의 하락을 다시 예견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사실은 힘든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버티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 투자 관념은 손절할 종목을 사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손절할 종목은 애초에 사지 않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투자 타점을 잘못 어떤 세팅을 했을지언정
손절은 애초에 이 기업이 망하거나 사업의 성장성이 악화되거나 그러지 않으면 손절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모든 시장이 다 안 좋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거를 손절을 하고 6개월 후에 만약에 30만 원이 왔을 때도 나는 전혀 배 아프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손절하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어떤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도 힘든 하루였는데요. 일단 구독자분들 마음 좀 추스리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